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에 대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고소인 진술에 관하여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모두 끝났다면 이제 고소인 진술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고소인 진술을 위하여 출석 날짜를 협의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고소인의 진술 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전에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모두 챙기시고 증거는 복사하여 이부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진술할 때마다 복사본 입증 증거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고 반드시 0을 제출한 사실을 기재실무에서는 진술이 없더라도 수사관이 진술서에 기재함토록 진술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술 중에 홧김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 모호한 단어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술을 하면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상대가 후에 진술 조서를 정보 공개를 하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절대 모호한 단어 사용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수사관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연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0이기 때문에 아마도 0이라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0은 있는지, 0은 입증할 수 있는지, 고의성이 없었다면 0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반드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술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질문을 본인이 직접 요구하여 질문토록 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답변을 예상하여 답변이 거짓임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피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의성이 없었다. 기망한 적이 없다. 고소인도 알고 있었거나 동의를 했다 등 교묘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진술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피고소인의 답변을 예상하여 혐의 입증의 중요한 질문을 반드시 두세 가지 수사관이 상대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드시 진술 조서에 남겨둬야 후에 민사소송이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시 유리하기 때문이고 수사관도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주요 질문을 추가로 피고소인에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술 조서에 하고 싶은 말을 적게 되는데 요즘은 전자식으로 은행처럼 전자펜으로 적거나 자필로 진술조서에 적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제가 요청한 질문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대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추가 질문을 반드시 수사관이 할 수 있도록 조서에 남기는 것이고 대질 조사는 만약의 경우 상호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나 입증 자료가 혐의 입증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 결정 불송치 결정은 경찰서 수사관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모두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질 조사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만약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시 유리하고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진술조서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남은 것은 진술조서 확인입니다. 진술조서 확인 시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반드시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한 증거, 추가 질문 내용 기재 등 확인 후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마무리까지 사건에 따라 몇 개월 실제로 경찰서 조사만 1년을 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사건도 있으며 심지어 피고소인 소재 파악이 안 되어 지명통보 찾으면 연락, 수배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나 피고소인이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사관이 직접 체포실제 살해를 해서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수사관에게 재촉하지 마시고 가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전화 정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은 심사숙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굳이 동시에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나 증거가 명확할 경우 진행하되 가급적 형사사건 종료 후 진행을 권장. 이유는 제 영상 자료 참고합니다. 끝으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누구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누구나 그 증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라고 하지만 누구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감정은 있으나 감정대로 고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책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증거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수사관, 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확정된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를 고소장에 인용하거나 참고 증거로 제출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민호였습니다.